안녕하세요, 장기택입니다. BYD 아토 3 제일 내세우는 건 가격 3,150만 원부터. 와, 이 정도면은 보조금 받으면은 2천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캐스퍼 EV 가격인데 사이즈가 EV3보다 커요. 니로 EV보다도 커요. 그리고 SUV 스타일. 근데 캐스퍼 가격, 요게 포인트입니다. 배터리는 그냥 LFP 배터리 60kWh 배터리에 전륜구동 204마력짜리. 이런 거는 포인트가 될 수가 없죠. 요거는 그냥 그렇고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차가 큰데 가격이 3,150만 원부터다. 캐스퍼 EV 가격에 니로 EV를 살 수가 있어. 혹하잖아 이게. 요게 포인트예요. 미디어 오토. 전륜구동 전기차라서 대부분의 기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본닛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인버터, 컨버터 이런 거 다 여기 있기 때문에 충전구도 앞쪽에 있죠. 충전구가 앞에 있고요. 전동식이나 이런 거 아니고. 네, 그리고 앞에 요 생긴 게 헤드램프랑 뭐 요런 디테일들이 요게 이제 BYD의 왕조 시리즈, BYD 한, 원, 송, 중국의 옛날 나라 이름 쓴 차들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 차들 보면은 다 앞에 은색으로 요렇게 되어 있고, 용의 눈을 뭐 형상화한 그런 뭐 요런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요거는 BYD 아토 3라는 거는 수출명이고, 중국 안에서는 BYD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왕조 시리즈. BYD에는 왕조 시리즈가 있고 바다 시리즈가 있어요. 네, 왕조 시리즈는 약간 중국 내수용, 중국 송나라, 당나라 뭐 이런 것을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얼굴에 사이즈만 다르고 컨셉만 다른 그런 차들이 있고, BYD 바다 시리즈는 조금 더 자유로운 디자인이에요. 조금 더 자유롭고 글로벌한 디자인. BYD 실,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BYD 시 라이언, 네, 그리고 뭐 BYD 돌핀도 있고 뭐 이런 바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다 시리즈는 조금 더 자유로운 디자인에 바다의 감성을 이렇게 디자인에 투영을 해서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막 흐르듯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공기역학적인 성능이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BYD 실도 들여오고 BYD C 라이언도 들여올 텐데, 일단 1번 타자는 BYD 아토 3라는 차고, 요거의 포인트는 캐스퍼 EV 가격에 니로 EV 사이즈를 살 수가 있다라는 거고, 디테일을 보시면은 주간주행등이 요 가운데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주간주행등이 연결이 돼 있고, 범퍼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퀄리티나 뭐 이런 거 나쁘진 않아요. 중국 차 중에서도 만듦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꽤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게 출시된 게 2022년 1월에 출시된 차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지 3년이 된 차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부품 변경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중국의 최신형 디자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생김새나 이런 거보다는 3년 전에 나왔을 때도 이제 중국 차가 좀 단정해지기 시작하네. 중국 차는 약간 좀 너덜너덜하고 뭔가 너무 과하고 이상한 라인 같은 게 막 이런 게 너덜너덜 거리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이 중국 차도 좀 단정해지네라는 게 2020년도 넘어서면서 2021년도, 2022년도부터 단정한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게, 그때 해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진짜 많이 영입이 됐거든요. 유럽에서 자동차 디자인 해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단정하게 다듬기 시작했었던 그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깔끔하고 이 피트 앤 피니쉬라든지 만듦새 이런 것들은 딱히 의심할 바는 없어요. 문 닫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수준은 되고요. 라인 쓰는 거라든가 면 품질 잡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볼륨을 넣어서 뭔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디자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산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2022년도에 나온 중국차 디자인 중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해주는 디자인이고, 앞뒤에 이 주간주행등과 뒤에 빨간색 등을 좌우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전기차 특유의 약간 미래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잘 보여줬고요. 겉모습 때문에 나 이 차 너무 싫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라는 분은 없지 않을까. 그렇다고 막 또 끌리는 디자인도 아니긴 해요. 깔끔하게 만든 디자인이긴 한데, 사실 이제 겉모습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용서가 아니라 겉모습은 사실 큰 감흥이나 큰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이게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은 이거 진짜 실내 디자인은 제 취향이랑 완전 반대예요. 너무 개성적이고 약간 좀 생각 없는 디자인처럼 보이거든요. 실내 직접 보시죠. 띠리링 띠리링. 실내 디자인이 하자마자 참을미가 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실내를 이루고 있는 무슨 조형이 안정감이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안정감이 없고 막 이런 게 막 녹아서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 이불을 막 씌워놓은 듯한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차 디자인에서 보여주지 않은 좀 신선한 디자인이라는 건 있는데, 긍정적으로 신선한 게 아니고 울렁울렁거립니다. 좀 이런 거에 이런 줄무늬를 막 넣고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이렇게 막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할 때 이런 공간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 공간에 대한 고민, 본질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도전적이고 너무 낯설고 멋있지가 않고 약간 좀 울렁울렁거려서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디테일들 보면은 여긴 또 이렇게까지 공들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절도감 있는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것도 왜 이렇게 또 잘 만들었지? 라는 생각은 드는데, 생긴 게 이제 너무 에어컨 송풍구를 이렇게까지 강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도 에어컨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해요. 에어컨 송풍구
송풍구를 막 튀어 보이게. 근데 요즘에 우리도 에어컨 있어라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트위터가 있고 이게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여는 거예요. 새롭긴 한데 생김새 자체가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차는 딱 앉았을 때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이게 좀 뭔가 안정적인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차에 딱 앉았을 때 좀 편안하고 푸근하고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 앉아있을 때 집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푸근한 컬러로 돼 있고 그러면은 좀 편안해지잖아요. 침대에서 이불이 막 흘러내리고 있고 이러면은 산만해지고 기분이 좀 그렇잖아. 지금 이불이 막 흘러내리고 있고 막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실내 디자인에서는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불호 쪽입니다. 불호 쪽. 조금 좀 정신이 없는 디자인이고 판단을 하기에도 약간 난해한 디자인이다.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디스플레이에 T맵 내비게이션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플로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뭐 쓰기 편하게 잘 되어 있을 것 같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뭐 크게 우리나라 차들에 비해서 옵션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있을 건 다 있어요. 그리고 시트도 생김새 보면은 인조 가죽이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되는데 생김새는 뭐 되게 화려하죠. 투톤 컬러에다가 빨간색 파이핑까지 돼가지고 아주 스포티해 보이고 뭐 이런데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 정도 뭐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 요 정도 상당히 깊네요. 수납 공간은. 그리고 컵홀더 있고 휴대폰 무선 충전기, 그 다음에 요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콘솔 박스는 요 정도입니다. 운전대는 요렇게도 되고 앞뒤로도 되는 요런 거고 좀 타이트하게 앉으면은 요 정도 앉는데 요 상태 그대로 뒤로 가보면요. 자,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요 정도인데 앉으면은 주먹이 2개가 더 들어가요. 한 2.2개. 시트 밑으로도 발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닥 평평하고 머리 공간 조금 스칩니다. 털걸이 나름 괜찮아요. 그리고 시트 뒷면에 여기 포켓, 스마트폰 넣는 포켓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큰 포켓 따로 있고 이런 것들도 뭐 괜찮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앞에서 봤었던 에어컨 송풍구 과한 디자인,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 놨어요. 앰비언트 라이트와 트위터와 손잡이를 일체화시킨, 제 취향은 아닙니다. 이거 약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별로야.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악기인가 이거는? 너무 당황스러운 컨셉인데? 좀 당황스러운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다 봤죠? 타이어는 18인치 한국 타이어 아이온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본닛을 잠깐 볼까요? 본닛을? 본닛이 2번 당기면은 열리는데 좀 무거워요. 알루미늄 이런 게 아니고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무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짝대기 방식. 근데 이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트렁크를 넣어 줄 법도 한데 요런 거 좀 라인 좀 정리하고 그러면은 트렁크를 꽤 괜찮은 사이즈의 트렁크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 가격이 3천만 원대 초반, 실제 구입 가격은 2천만 원대잖아요. 가격을 생각하면은 그냥 요 정도 마무리를 그냥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횡하네 그냥 여기. 미디어 오토. 자, BYD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최초로 갖고 온 첫 번째 모델 1번 타자 BYD 아토3. 아토3 스펙을 좀 알려드리면요. 길이가 4455, 그 다음에 폭이 1875, 높이는 1615. 그러니까 사이즈가 니로 EV, 코나 EV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휠베이스 앞바퀴에서 뒷바퀴 사이 거리는 2720이고 요거는 니로 EV랑 휠베이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60kWh 인산철 배터리, LFP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주행 가는 거리를 32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전륜구동, 요 앞에만 전기 모터가 있는 전륜구동 방식이고요. 204마력의 토크가 31.6, 그래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7.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무게는 1750kg. 무게는 전기차 치고는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충전 속도가 89kW까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400V 시스템에 89kW면은 그렇게 충전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히트펌프 내장되어 있고요. V2L 기능도 있다고 하고 해서 요 정도인데, BYD 아토3가 요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BYD가 이런 전기차 회사야 라는 거를 일단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BYD한테 많이 기대했었던 거, 가격 경쟁력, 요거는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적인 거라든가 상품성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뭔가 좀 더 내세울 수 있거나 이런 거보다는 요거는 그냥 구색을 갖추고, 또 이제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너무 호불호가 나뉘는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충돌 안전이나 중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품질이 뭐 이상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품질은 또 내구성이랑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섣불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품질 보증 요런 것들은 6년 뭐 8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보증 기간 같은 것도 충분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일단 확실한 거는 현대 기아를 충분히 자극을 줄 수 있을 법한 그런 가격 경쟁력, 요게 아토3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게 많이 팔리지는 않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미감이 좀 높고요. 그리고 하차감이라는 단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사실 없지 않나요? 차에서 딱 내렸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중국 차에서 내렸어. 예, 이거 뭐 조금 좀 그렇거든요. 요런 것 때문에 가격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지만, 아, 나 이거 사느니 그냥 중고 니로 살래. 아, 나 그냥 캐스퍼 EV 살래. 약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거는 사실 1번 타자에서 그냥 문을 여는 역할이고요. 진짜 본로는 저 옆에 있는 BYD C-라이언이고, BYD C나 BYD C-라이언은 상품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전기차에 해볼 수 있을 만할 정도의 상품성인데, 오늘 차 문을 열어놓지는 않아서 저거는 리뷰는 해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잠깐만 보면은요,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이 실내 디자인 보세요. 이거 우리가 아토3를 보면서 막 비웃었던 그런 실내 디자인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 속도입니다. 저게 2022년에 나온 차고 요거는 2024년에 나온 차예요. 2년 사이에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에요. 요 차도 올해 안에 들어오거든요. BYD C-라이언 같은 차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타격감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아토3는 가격 경쟁력 하나를 무기로 들고 들어왔는데, 일단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만 상품성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끌릴 만한 그런 상품성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BYD 아토3 리뷰는 여기까지만 보내드리고요. 추후에 BYD C나 BYD C-라이언이나 이런 것들은 중국에 가서라도 저희가 좀 리뷰를 해서 좀 더 빨리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